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의 고정 MC를 맡고 있는 팔매입니다. 오늘의 객원 MC는 정우주 선생님이신데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미숙 편에서 인사드렸던 객원 MC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의 정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네네. 잘 부탁드려요. 네, 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 게스트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좀 정우주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공간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경치 좋은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게스트는 섬진강 옆 하동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자연과 동물, 사람이 모두 존중받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꿈꾸는 분을 모셨어요. 지리산 필름의 배혜원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배 감독님 근데 별칭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제 감자라는 별칭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어떤 호칭이 더 편하신지, 그리고 감자라는 건 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이게 약간 촬영하니까 좀 약간 공식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본명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 제 안에서는 이제 그 감자라는 이름이 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감자 같이 일단 제가 생겼고, 감자라는 별명을 써보면서 이제 보니까 감자는 이게 뿌리이기도 하고 뭐 줄기이기도 하고 열매, 씨앗 다 되더라고요. 되게 또 친근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예, 감자가 좋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쓰셨나요, 그 별칭은? 네, 그게 지리산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뭔가 대안적인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기존의 어떤 통상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지리산은 이제 와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조금 깊게 듣기로 하고요. 지리산에 와서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여쭤보려고 해요. 기사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독특한 여정이 있더라고요. 해남 땅끝마을까지 자전거 여행하셨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밴쿠버에서 멕시코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의 삶의 뭐 태도나 궤적들을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살았던 곳이 이제 지리산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육열이 좀 높으셔가지고, 당신들이 희생을 하셔가지고 뭔가 교육을 하고 너는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어떤 거를 주입받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약간 보여지는 것과 좀 더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뭐 성적도 잘 받아보려고 막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약간 뭔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전거 여행이나 이제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거나 이런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인정받아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좀 했던 거죠. 그런 활동들의 이제 여정 속에 한예종에 입학하게 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럼 그게 또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지도 좀 매우 궁금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인정 욕구를 어떻게 채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좀 지금도 있지만은 사회에 어떤 예.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 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멕시코까지 갈 때 그 당시 하숙방 보증금을 빼가지고 갔어요. 다시 학교에 왔는데 이제 또 지낼 자취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진주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10년 선배들이 이제 또 동아리 연습실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동안? 사물놀이 풍물 동아리였는데, 갔다 오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된 거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심야 영화를 보러 다닌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똥파리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뭔가 이 풀리지 않는 느낌, 이 인생의 부조리함이 풀리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폭력을 기반해서 막 재생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옆에 있는 그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선배 제가 영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형이 영화 하려면 한예종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예종이 어디예요? 나 고등학교 3학년인데 당장 가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많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이제 만나면서 지금 마이클 무어 감독 영화를 되게 선망했었어요. 제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나로 딱 이렇게 뭔가 미국의 어떤 뭐 사회 부조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느낌? 나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시험 봤는데 막 합격하고 뭐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결심하면 바로 이루시는. 그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도대체 저는 뭐 말도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를 왜 뽑으셨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촌놈이라서 뽑았다. 예, 약간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겸손한 말씀이지만 뭐 역량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어쨌든 들어가셨을 텐데 들어가서의 영상 공부는 어떠셨어요? 막 마이클 무어를 꿈꾸면서 가서 했던 공부는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뭔가 성취했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예. 서울에 대학을 갔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심취해서 약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취감 때문에 뭔가 계속 뭔가 성취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감각이 압박이 스스로를 막 많이 괴롭혔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스스로는 조금 많이 힘든 시간도 막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은. 네. 그 힘든 시간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는 뭐 다큐멘터리를 해서 세상을 바꾸거나 뭐 이제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느낀 감정, 졸업 작품 할 당시에 느낀 감정은 내가 좀 너무 헛된 것을 쫓은 게 아닌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이제 뭔가 어디 가서 상 받거나 뭔가 어디 가서 뭐 제작 지원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그에 걸맞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방향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약간 진정한 어떤 저의 마음이나 어떤 그런 영화를 약간 표현을 했을 때는 막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영화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성취를 내려면 내 진정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좀 약간 판단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그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네. 지금은. 예. 네. 그 진정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바와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르다. 약간 이런 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더 내가 좀 원하는 걸 해보자. 네. 약간 그 졸업할 때 딱 그때 느끼니까 뭔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 산업적이거나 뭔가 약간 상품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졸업할 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제 졸업 작품이 사실 가장 큰 계기였는데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그 북파공작 훈련을 받으셨고 북파공작 훈련을 받으시다가 부상당했고 부상당했지만 국가에서 이제 이 아버지를 보상해주지 않으려는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영화 찍으면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어떤 주변의 평가와 내가 했을 때도 이런 걸 해서 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되게 하기 싫어하셨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실패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북파공작 훈련이라는 것이 되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폭력성을 되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막 무시하고 너무 아버지를 또 몰아붙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되게 약간 풀어야 될 숙제처럼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만든 졸업작품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북파공작원들을 훈련받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시려고 이제 조사를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조사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촬영을 했고, 촬영하면서 옆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이게 내가 정말 다 하고 싶은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처음부터 언제 입대했고 언제 뭐 했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약간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은 고막이 터졌는데 휴가를 나가셔가지고 복귀를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실 서류상으로는 이제 그게 탈영이고 그것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하셨기 때문에 뭐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좀 길게 한 2시간 반 정도 찍은 분량을, 그 영화를 한 3년 정도 팔로잉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찍었던 어떤 과정들을 다 편집해버리고 그 장면만 잘라서 2시간 반짜리 원테이크의 장면을 그냥 이렇게 졸업작품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막 논란이 많이 되고, 막 혹시 이거를 진짜 졸업작품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영화를 만들면서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좀 명쾌해지더라고요. 그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아버지를 되게 괴롭혔거나 그런 죄책감이 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너무 막 성공 중심적으로 막 가기 위해서 막 되게 뭐 이걸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개봉도 하고 이런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니까 저한테 굉장히 막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자유를 좀 얻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얘가 고생한 거 아닐까, 졸업은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한편으로 보면 착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선생님의 또 다른 영상 이력에서도 혹시 그랬던 경험이 겹쳐진 게 있었나요? 그럼요. 제가 또 그 대학 때 알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 다큐멘터리 쪽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됐고, 이제 직업적인 어떤 경력을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쌓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 해야 하는 분야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최근에도 막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사냥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먹이가 되는 동물을 이 앞에 이제 안 보이게 묶어놔요. 저도 인터넷에서 예. 그 새 발에 묶고 막 이런 거 본 적 예. 있어요. 저도 충격을 엄청 받았거든요. 카메라 앞에. 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장면을 그냥 기다려서 찍은 건 줄 알았는데 먹히는 걸 보기 위해서 묶어놓은 걸 저도 본 적이 인터넷에서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업계에서는 이걸 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되게 공동연한 일이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뭐 사실 이 먹이동물을 생포하는 일도 제가 했었고 그 앞에 묶어놓는 일도 제가 했었지만, 제가 그 일에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중적인 착취 구조인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뭐 아니면 포괄 임금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해가지고 뭐 출근은 있는데 퇴근이 없고 막 언제 집에 갈지 모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한 겹이 더 있어요. 이제 이 방송사에서 이제 외주 제작사들을 착취하는 제작 PD들도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연 다큐멘터리 사실 되게 저도 좋았던 거는 자연하고 가까이 하고 잘 모르는 어떤 생물들을 만나고 그런 장면을 할 땐 진짜 너무 하고 싶지 않았고, 같이 하시는 분도 진짜 이런 것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자연의 어떤 신비함, 경이로움을 부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이제 그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 자연 다큐멘터리 자체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다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물론 그게 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한 부분 때문에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일단 좀 제가 좀 쉼이 필요하거나 뭐 내지는 정말 이거는 쉽지 않다, 그런 걸 느꼈었죠 사실.
계속해서 그 다큐 그리고 그걸 통한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꿈을 키워오고 있던 중에 그 부조리함을 그래도 느끼고 바로 이렇게 그 영상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또 막상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끊어냈을 때의 어쨌든 과정들은 뭐 어떤 좀 예, 결심들이 있으셨는지. 예, 사실 제가 끊고 싶어서 끊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끊고는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속으로. 네네. 근데 막 그런 뭔가 이 같이 일을 다니는데 막 그만두겠다 말을 못 하겠고 언제 그만두겠다 얘기하지 하는데 약간 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 약간 눈치가 보이셨나 보죠, 약간. 그날따라 약간 이상하게 막 카메라도 막 넘어지고 막 부서지고 막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막 너무 막 이 일이 막 어떻게 될지 막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놓아주셨는데 방식은 좀 약간 해고 통보니까 이제 예. 그래서 나오게 됐고 이제는 정말 그만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다른 일 한번 알아보자 약간 해서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됐죠. 그러고 바로 지리산에 온 건 아니셨던 것 같고 또 다른 곳에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한번. 제주도에 친구가 또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이제 뭐 목수일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도 오라고 너도 와서 같이 집 짓고 막 살자.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그 막 다현덕 하면서 막 이거 막 새 묶으면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막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했죠. 자리가 있냐 그래가지고 다행히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목수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집을 좀 조그맣게 지어갖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관점에서 사실 다큐를 온전히 나 이제 다큐를 끊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어떤 영상을 찍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큐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제주도에서 이제 우연히 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가 또 그 이제 작가 겸 이제 프로듀싱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을 같이 해가지고 표류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회록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저한테는 막 힘든 시기에도 그 작업을 하는데 좀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짧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계획대로 되는 건 없고 뭔가 어떤 파도나 어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떠다니어서 어떻게 뭐 도착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괜찮겠구나.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다큐멘터리라는 작업이 결국에는 이걸 꼭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되는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작업이 저한테 그냥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저희 아버지를 찍었던 작업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완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작업을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안 만들어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고 막상 해보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기고 충분히 그런 게 정말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 지리산에서 지리산 필름을 만드시고
거기에 월간 하동 사람들 내지는 뭐 다른 영상들 이렇게 올리시는 걸 좀 찾아서 봤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이전 영상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나 기분이 있으신 건가요? 어느 정도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 졸업 작품 했을 때 너무 뭔가 저의 어떤 예술 세계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약간 강조되거나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기도 했고요. 제가 막연하게 이제 물론 성취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처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들을 보면서 이제 로컬 시네마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지역에서 있는 것들 이용해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로컬에서 어떤 영화를 가지고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 하동의 어떤 활동가분께서 소개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동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제가 바라보던 어떤 세상에 대한 또 시각도 많이 좀 달라지고 그랬었어요. 예.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네, 이어 들으면 어떤, 되겠네요. 어떤 시각이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네. 조금 알아보고 2부에서는 아까 이분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런 계기 그리고 그런 변화 그런 지리산과의 만남 이런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좀 들어보고자 하니까 2부에서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